안녕하세요. 윌리TV의 윌리입니다. 오늘 제가 다뤄볼 주제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힐링해주는 이 보사노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보사노바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들으시는 이 보사노바 음악을 들으시면서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계시는 이런 류의 음악, 이 보사노바 음악을 들으시면 어느 장소가 떠오르시나요? 나 아메리카노 좀 마셔봤다, 아니면 라떼 좀 마셔봤다 하시는 분들은 별다방이 생각나실 거고, 나 까르베 소비뇽 좀 마셔봤다 하시는 분들은 분위기 좋은 이 재즈바가 생각나실 텐데요. 사실 이 보사노바라는 음악은 이 커피숍이나 재즈바 같은 바이브로는 탄생할 수 없었던 그런 장르입니다. 사실 이 보사노바를 생각하시면 이런 장소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네, 바로 해변가입니다. 이 아름다운 해변가인데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해변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코파카바나 해변입니다. 이 보사노바라는 음악은 이 리오데자네이루라는 도시에서 코파카바나 해변, 이파네마 해변, 라빠 이런 지역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리오데자네이루라는 도시는 다 들어보셨죠? 사실 이 리오데자네이루에 한 번도 못 가보신 분들도 이런 예수동상이나 아니면 이 카니발의 한 장면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2016년도에 있었던 이 리오 올림픽을 통해서 아마 접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 이 도시에서 이 보사노바가 시작되게 됩니다. 네, 제 채널이 정치 채널이다 보니까 제가 정치적으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 보사노바가 시작이 되고 또 인기를 얻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1950년대인데, 이 보사노바가 시작이 되고 히트를 치기 시작했을 때 그 시기에 브라질의 대통령이 바로 이 조타카 JK라는 별명을 가지신 주셀리노 쿠비체키라는 분입니다. 사실 이분의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 한다면 현재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의 건설 계획부터 이전까지 성공시킨 그것을 꼽을 수 있을 것인데요. 이분의 업적임과 동시에 사실 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결과적으로 브라질을 경제 위기로 빠뜨렸다라고 비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리아로의 수도의 이전이 이분의 업적인지 아니면 비난의 대상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분의 집권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브라질은 성장의 브라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브라질, 50년을 5년에 이런 구호에 맞춰서 그 당시 브라질은 새로운 브라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시겠지만 사실 50년대에 지었다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과 센스가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제 주변에 이제 건축학도들과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 이 도시에 대해서 찬반이 나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건축가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떨어지는 도시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건축가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도시에 잠깐이나마 살아봤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건축가들은 이 도시가 인간을 위해서 지어진 도시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데, 사실 제가 사는 동안 굉장히 편했고 인간을 위해서 만든 도시 같았습니다. 마치 그 당시에 유럽에서 회자되고 있던 이 모더니즘이나 유럽식 유토피아 이런 사상이 느껴지는 도시였고, 거기에 브라질만의 트로피칼리즘 같은 그런 사상들이 접목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무튼 정말 멋진 도시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 당시에 브라질인들은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서 새로운 도시 건설, 새로운 수도 건설, 새로운 항구 건설, 새로운 공항 건설, 새로운 자동차 산업 이런 뉴스들을 계속해서 접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바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제가 왜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끌고 왔냐면, 이 보사노바에서 노바라는 뜻은 영어의 new 아니면 스페니쉬의 nueva에 같은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사라는 뜻은 우리 브라질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뜻을 굳이 찾아보자면 뭔가 독특함, 기존의 것과 다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사노바를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새로운, 독특함, 기존에 없던 새로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새로운 형태의 음악이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보사노바라는 의미를 가진 이 장르가 새로움에 열광하던 이 시대에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정치적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보사노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바로 그 당시의 브라질 인구 구성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브라질은 중남미의 어떤 국가들보다 아프리칸계의 노예가 많이 유입이 된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초부터 포르투갈인들과 아프리칸계 그리고 이미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데, 19세기에 브라질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라질은 독립과 동시에 유럽 이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이탈리아계, 독일계, 스페니쉬계의 유럽 이민자들이 대거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사노바가 탄생했다고 말씀드린 이 리오데자네이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브라질의 수도로서 순식간에 유럽인들과 아프리카인들과 원주민들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도시에서 이 보사노바라는 음악이 탄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제가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oolly TV. 일단 보사노바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서 이 새로움에 열광하는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당시 인구 구성에서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음악적인 요소들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일단은 이 보사노바 음악 하나를 저랑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어떠신가요? 네, 이거는 이제 브라질에 제가 갔을 때 구입했던 이 전통 악기인데 쉐이커입니다. 리듬을 맞추는 이런 악기인데 너무 귀여워서 제가 구입했었고요. 아무튼 이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리듬으로 이런 아프리카식으로 쪼개는 이런 쉐이커 소리 위에 마치 그 유럽인들이 즐겨 들었던 그런 멜로디를 얹은 그런 느낌입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 쿨 재즈의 영향을 받아서 코드 진행도 굉장히 재즈틱한 느낌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보사노바를 표현할 때 재즈랑 삼바랑 합쳐진 거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재즈의 영향도 받고 삼바의 영향도 받았지만 유럽인들이 가져왔던 그런 감성, 그리고 유럽인들이 가져왔던 그런 문화들도 충분히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장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악기 구성을 봐도 굉장히 재밌는데 그 당시 이제 유럽 클래식 음악에서 사용되었던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나 플루트 뭐 이런 악기들을 이제 멜로디 라인을 담당하게 하고, 리듬을 담당하는 이 아프리카 타악기들, 그리고 미국의 쿨 재즈 영향을 받아서 뭐 색소폰이나 베이스나 드럼을 나중에 추가하는 뭐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50년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조합이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보컬의 창법도 그 당시는 비주류였던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스트 보컬이었습니다. 고음이 거의 없고 중저음을 위주로 한 마치 속삭이는 듯한 이 창법, 이 모든 조합들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움에 열광하던 브라질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새로운 장르였던 것이죠. 제가 굳이 여기서 7, 80년대생들에게 제가 비유를 하자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같은 그런 조합, 아니면 2000년대생들에게 제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 BTS 슈가의 데치타 같은 곡, 뭐 이런 조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음악들의 공통점이 이제 한국의 전통 음악에다가 이제 미국에서 건너온 뭐 힙합이나 락이나 댄스를 섞어서 어떤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었다, 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받은 임팩트로만 따지면 이 보사노바는 하여가나 데치타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었고, 결국에 이거는 한 음악의 장르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보사노바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됐는데, 이 보사노바의 전성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Woolly TV. 이 보사노바의 전성기는 보사노바의 세계화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년대 브라질에서 시작된 이 보사노바는 60년대와 70년대를 걸쳐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미국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뭐 굉장히 많은 협업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조합이 그 당시에 가장 임팩트가 컸던 그런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스탠 게츠와 그다음에 이 주엉 질베르토 그리고 아스트루드 질베르토, 이 세 명의 조합으로 만든 이 앨범이 63년도에는 이 그래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64년도에는 200만 장 넘는 앨범을 판매하게 되고요. 65년도에는 올해의 앨범상까지 거머쥐게 되는 그런 영예를 안게 되죠. 이 미국의 스탠 게츠는 워낙 유명해서 제가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이 주옹 질베르토라는 분은 브라질 보사노바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이 아스트리드 질베르토는 그분의 이제 부인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다른 아티스트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내에서 이 보사노바의 전성기는 한 55년에서 뭐 65, 6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66년이 지나가면서부터 이 보사노바가 브라질 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브라질에서는 지는 해, 미국에서는 떠오르는 태양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미국의 재즈 영향을 받아서 브라질식으로 재해석된 것을 다시 역수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 마치 K-팝을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이 K-팝 열풍이라는 것이 미국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또는 유럽 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방식대로 소화하고 한국인들만의 감성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린 것이 K-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 보사노바도 그 당시에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K-팝 열풍에는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없던 그 시절에 이 보사노바라는 음악이 그 빠른 시간 내에 미국 시장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딱히 풀 것도 없습니다만, 사실 보사노바가 미국에서 성공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핵심은 이 정치적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60년대 당시 미국은 1959년도에 사회주의 정부를 설립한 이 쿠바 때문에, 이 쿠바의 영향을 받아서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사회주의 정부로 세우진 않을까, 이게 노심초사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정부는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서 이 중남미 국가들과 문화적 교류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 문화가 틈타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정책들로 브라질을 다녀간 미국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를 들면 1962년도에는 50여 명으로 구성된 이 미국 아티스트들이 6개월 동안 중남미의 23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또 그 지역의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하고 또 앨범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브라질을 다녀갔던 아티스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네킹콜이나 아니면 사라 베간 같은 그런 가수들도 있고, 세미 데이비 주니어 뭐 이런 가수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 당시 미국을 내노라 하는 아티스트들이, 특히 재즈 아티스트들이 이제 브라질에 와서 브라질의 보사노바 아티스트들과 교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해외 아티스트를 만나는 것은 당연히 어려웠고, 해외에 있는 음악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던 시기였죠. 그런데 1960년도 브라질을 방문했던 이 아티스트들은 브라질에 와서 이 보사노바의 악보들, 보사노바의 앨범들, 그리고 전통악기들을 이만큼 사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다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내에 있는 아티스트들끼리 교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같은 해 연말인 1962년도 12월에 브라질의 보사노바 아티스트들을 대거 초청해서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갖게 됩니다. 이때 정식으로 이 보사노바가 미국에 딱 깃발을 꽂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바로 그 시기에 보사노바를 대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Girl from Ipanema라는 곡을 발표하게 되고 미국에서 대인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Girl from Ipanema는 이제 포어로 가로타지 이파네마라는 곡인데, 이 곡은 물론이고 다른 이 보사노바 곡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티스트들과 함께 다른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5, 60년도에 브라질에서 탄생하고 황금기를 가졌던 이 보사노바는 6, 70년도에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통해서 미국 시장과 또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삼바 재즈나 아니면 보사 재즈, 아니면 라틴 재즈, 뭐 이런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면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커피 한잔 할 때, 아니면 와인 한잔 할 때, 아니면 잠깐 누워서 릴렉스 하고 싶을 때 참 들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장르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보사노바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는지를 제가 살짝 설명해 드렸는데, 나머지 제가 말씀 못 드린 그런 아티스트들 아니면 앨범들,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사노바가 왜 브라질에서 침체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들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윌리TV의 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